원전 수소 제거기 전국에 원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교체를 저희가 촉구하고 그리고 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기 이 파라고 하는 시스템은 수소가 제거 가능한 피동용 수소 제거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설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 원전 수소 제거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소 제거 장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그 수소 폭발을 염두에 둬서 IAEA가 수소 폭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를 공고함으로써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 국내에서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 달에 걸쳐 전국의 민관 합동 전문가 조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설치가 공고가 됐습니다. 경락 건물 내부에 수소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열 재결합기, 점화기, 피동용,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전부 다 설계 기준 사고와 중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수소 열 재결합기, 점화기는 두 가지 다 전원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 피동 촉매형은 전원이 필요 없이 스스로 촉매에 의해 가지고 수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사고용으로 설치가 공고되었고 대류 열전달 비슷하게 이 밑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갈 때 수소와 산소가 촉매 결합을 해서 물로 변환돼서 스팀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ACL형과 프랑스 아레바형, 그 다음에 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L은 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아레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집 구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사례를 보면 아레바의 거는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판형, 촉매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긴 ACL입니다. ACL은 좀 더 불뚝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NIS도 마찬가지로 스팀이 이제 생산이 되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OECD 기구에서 뉴클리어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유럽 조직에 1958년에 설립돼서 원전 안전 규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파 성능 안전성 시험을 위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설비가 타이 설비입니다. 독일에 있는 여기서 수소 제거하는 그 파의 성능 시험을 집중적으로 유럽 공동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경험이 굉장히 많고 국제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조직입니다. 이번에 2월 2일부터 KBS에서 보도한 국내 파 제품에 대해 독일에서 시험한 베커사는 타이 프로젝트 방식에 따른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한 것입니다. 국내 파 설치 경과를 보자고 하면 2013년 5월에 원전 부품 검증 업체인 세안TP가 내진 시험 보고서와 내환경 시험 보고서 등 2건의 기기 검증서를 위조했다. 그래서 수소 제거 장치가 국내 원전에 위조된 상태로 설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세안TP의 파에 대한 로카라는 건 로스 오브 콜런트 액시던트라고 그래가지고 냉각제 유실 사고입니다. 그래서 로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확인해서 재시험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3년 6월에. 그래서 2013년 7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용역을 받아서 한국기계연구원이 이것을 시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전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2013년 8월 23일 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파 시험 결과가 만족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에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서 파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었고 재시험 과정에서 부실, 허위, 은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도 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3년 7월에 기계연구원에서 시험한 이 시험 과정에서 시험 중 수소 폭발 사고를 우려해서 8,000초 만에 시험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왜 8,000초냐? 그것이 폭발, 수소 폭발의 우려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험 설비 자체의 성능이 좀 부실했다. 그래서 불만족 상태에서지만 8,000초 만에 안정적인 수소 제거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파 재시험 최종 보고서에서는 시험이 불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나온 보고서에는 근거 제시 없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개선 조치 없이 2015년 전국 파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번에 2021년 2월 1일부터 KBS에서 파 결함을 연속 보도하게 되었고 그 내용으로 중요한 것이 수소 제거 수준이 30에서 60%로 규격, 즉 구매 시방서 규격에 미달되었다. 이런 뜻이고 다음에 불붙은 촉매가루가 날리고 화염 가속 위험성이 내부에 있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게 되었고 이 내용은 원자력 안전 미래가 영광 지역에서 한배 원전 안전성 검증단을 수행할 때 이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확인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파 검증 시험에서 수소 농도 4%, 8% 각각 시험을 해야 되지만 4%에 대해서만 시험하고 8%는 시험도 안 했다. 시험 시 촉매 불꽃 문제가 발생됐다. 이것은 문서에 어디 시험 중에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작업자들에 의해서 전달이 됐던 내용입니다. 기계연구원 시험 당시 폭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폭발 연소죠. 다시 말씀드리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순화된 용어로 폭연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징후가 있다. 그래서 8,000초 만에 시험을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시험 결과가 적합하다 했지만 시험 시방서 요건은 1개월 이상 시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검증단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서 한수원은 중장기 과제로 원자력 연구원 내 대형 시험 시설을 구축해서 이를 시험 입증하기로 약속하고 검증단은 2015년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 와서는 엉뚱하게 독일에서 테스트를 했고 스스로 연구 개발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구매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시험도 입증하지 못한 채 독일에 가서 연구 개발할 이유가 뭐냐. 그 파의 구매 규격은 설계 기준 사고용과 중대 사고용이 있습니다. 구매 규격서에서 제시한 DBA 요건과 메인 주증기관 파단 사고, 메인 스팀 라인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주증기 파단 사고와 냉각제 상실, loss of coolant accident인데 이거는 원자로 냉각제가 유실되는 것을 의미하고 메인 스팀 라인 브레이크인 경우는 주증기가 파단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발생되는 압력과 온도 이것이 가장 높은 상태고 냉각제 유량도 가장 많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온도, 압력 요건을 부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대사고 요건으로 두 가지 이제 커브가 제시가 된 거죠. 설계 기준 사고, 중대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살수 요건입니다. 그 산성비가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살수 요건에 따라서 수소 제거 성능이 1.5바의 60도씨의 이런 제거 성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시방서의 요건입니다. 하지만 이 설계 기준 사고 시험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커브를 가져야 되는데 시험 조건이 지금 보면
이런 커브 요건에 대해서 실제 시험은 기계응원에서 시험한 거는 초기에 이만큼 부합이 안 됩니다. 예? 이 밑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요 상태 이후에는 시방서 요건에 부합하지만 초기 조건에 약 100초에서 1000초 사이에 해당되는 이 지점까지 시방서 요건을 만족을 못 시킨 거예요. 테스트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기 조건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인데 이 압력도 초기에 약 10초에서 100초 사이만큼 이 압력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주입하기 시작할 당시에 온도 조건입니다. 환경 온도 조건인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 6000초 지나서 이게 수소 주입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8000초 지나서 이것이 스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커브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중 수소 공급을 중지하게 되었고 약 8000초 정도에 끝냈다. 그래서 이 예비 시험에서 공기 농도 문제가 발생돼서 수소가 폭발하는 상황이 생겼다. 여기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폭연이다. 수소 폭발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한 이유는 굳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이 수소 폭발 가능성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수소 농도가 높아 폭발 위험성, 수소 주입을 중단했다. 근데 이게 4%예요. 4%에서 시험을 중단을 시킨 거는 명백하게 구매 규격서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발전소에 설치된 파 시험 장치가 우리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사고 때 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설계 기준 사고 때 오히려 수소를 폭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하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파 재시험 결과 성능이 만족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백허사에 의해서 파 시험 결과 독일에서 수행한 것은 독일 구매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DBA, SA 환경을 적용한 시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소 제거율을 확인한 시험만 해왔고 수소 제거 장치는 사고 환경에서 수소를 제거해요. 수소 폭발을 막아야 되는데 설계 기준 사고, 중대 사고 환경하에서 수행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한 것이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 국회에서 질의했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시험을 한 것이다 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대사고 시 파의 수소 제거 특성을 확인하자고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제거율 측면에서도 성능에도 미달했다. 그것이 분명하게 시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독일 시험 조건은 25도에서 117도, 그 다음에 압력은 1바에서 3바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타이에서 실험 용기는 180도씨에서 14바까지 허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중대사고 또는 설계기준 사고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구매 시방서에서는 DBA 요건이 3.9바 182도씨예요. 중대사고는 온도만 730도. 이 정도 피크 온도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독일 시험에서 적용한 온도 조건은 25도에서 117도씨예요. 압력은 1바에서 3바.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 기준 사고 압력과 온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었고 설계 기준 사고, 중대 사고 프로파일을 적용한 시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500도가 넘는 시험을 수행해서 가혹한 환경의 시험이다.
이런 한수원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중대사고 조건은 730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가혹한 환경의 시험 조건은 아니다. 그다음에 불꽃이 발생한 것은 세라믹 본체와 베컨 또는 촉매체, 물리적 성능, 다시 말씀은 부착력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작상 불량 제작이 아니냐, 또는 제작 방법이 성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량이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살수라고 스프레이, 즉 중대사고 일어나고 로카 일어나고 설계기준 사고 조건에서도 이게 천장에서 붕산수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설계적으로 중대사고로 가는 것을 막는 요건을 막는 장치고, 중대사고 조건에서도 사고를 진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스프레이 환경에서 시험을 했는데 이런 조건도 없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연이 일어나고 촉매 표면이 손상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은 파가 오히려 수소 폭발을 촉발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다.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오히려 촉발시킬 수가 있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제거율도 30에서 60%밖에 안 됐다. 한수원은 뭐 입구 농도 가운데 무슨 기술적인 입구 측정 방법과 위치에 대해서 기술적 논의가 있었고, 캐나다 ACL에서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ACL 아니라 프랑스 아레바 장비들과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한수원이 ACL 적용 방법을 적용했다 하는 건 그건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험과 수소 제거 장치 국내 공급사 수소 제거율 측정 및 시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 입구와 출구에서 수소 유량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챔버 내 전체 수소 질량의 시간에 따른 감소율을 계산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독일 시험은 이 두 가지 모두 진행했고 결과가 서로 일치하였다. 국내에 설치된 파 공급사 자체의 시험은 2번 방식만 적용을 했는데, 평균 수소 농도 측정 시 단 한 개의 센서만을 설치해서 전체 평균 농도로 간주함으로써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려운 측정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소 화재 폭발 위험성을 말씀드리자면, 경납용기 내부에 수소 점화를 시키는 점화원이 없어야 되고, 있더라도 커버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폭 설비 기능을 갖춰야 되는 경납용기 내에 이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를 하나의 예로 보여드린 건데, 내압 방폭형 전동기라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산업 설비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전동기입니다. 근데 원전은 이 기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화성이 높은 그런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들은 방폭 설비를 기능을 해가지고 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법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화원으로 위한 화재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방폭형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각제 상실사고, 주진기관 파단사고, 이런 또 중대사고 조건에서 온도, 압력, 살수 조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수소 제거 성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된 게 아니라 성능에 미달되는 겁니다. 기계연구원이 수행한 것은 수소 폭발 사항이 발생해서 시험을 중단하였다.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원안위가 문제없다라고 해당 파 시험 기기 검증 결과를 적합 판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지금 한빛검증단에서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독일 시험을 최근에 해서 결함이 있는데도 현재 이를 은폐하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독일 시험 결과는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사고, 중대 사고 환경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수소 제거율과 불꽃 현상이 밝혀졌으므로 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수소 제거율이 낮고 이 총매체 결함으로 인해 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면 교체해야 된다. 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국내 원전에 설치된 모든 파 제품에 대해서 구매 시방서 규격 만족의 여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파에 대해 구매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라. 수소 폭발 방지를 위해 경락 건물 내 설비를 모두 방폭형으로 교체 또는 개선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한 이 파 결함 및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보다는 총리실에서 나서서 전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총리 주도로 파 성능 입증을 재확인해야 하며 결함 은폐 의혹을 전면 조사하고 은폐 관련자를 색출하여 책임을 묻고 안전 문제를 밝힌 공익신고자는 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총리실은 공직 비리 차원에서 성능 검증 관련 실태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보고서 정기 검사할 때 이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 보고서에 넣으려고 했다던가 뭐 이런 정기 검사 때 이제 와서 파에 대해서 제 성능이 나오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절차가 제작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이런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간단한 작동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것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정기 검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작 당시에 구매 규격에 부합되는 성능을 테스트로 입증을 하라는 건데 그것이 저희들은 입증이 안 됐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원전에 설치된 그 안전 관련 설비에 성능 검증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구나. 그냥 믿고 안전하게 달려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엉터리 제품이 그 더군다나 오히려 위험한 제품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설비가 달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 모두의 안전의 문제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사건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좀 안전 철학을 좀 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 철학을 갖고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규제기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규제기관이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원전이 너무 많고 인구 밀집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는 게 정말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라서 언론에서라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주셨으면 합니다. 네.